네, 반갑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5월의 첫날 거래일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하락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괜찮아. 자, 물론 이제 하락하는 장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을 좀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다 생각되는 시장이고요. 자, 하지만 이제 수급이 아침에는 이제 순매수 출발을 했는데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후에 변수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자, 일단 수급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테마주들이 또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개별 재료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일단 2675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괜찮아요. 자, 지금 5일선 위쪽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예상하기는 2670 정도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이 지켜주는 위치까지 일단은 간다라면은 일단 그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지가 되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이 흐름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은 없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부담감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침에 조금 뭐 잘 지지가 된다 또는 양봉이 좀 올라온다 해가지고 막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종목군들이 지금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막 혼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형주 쪽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하락하는 종목들, 즉 많이 올라간 상태의 종목들이 이제 떨어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주도주가 교체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골고루 좀 포트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테마주 또는 재료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낙폭이 크지도 않거니와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저점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건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지지라인대가 2670포인트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수급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밀린다. 자,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오후에 또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정중 저점 지지가 현재 시점으로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코스닥 쪽은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더 빠르게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급이 어떻길래 그런가 살펴봤더니 자, 아침에는 상승 출발했어요. 이제 순매수 출발을 좀 하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죠. 근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9시 40분 정도 지나가면서 그때까지도 보합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된 모습입니다. 즉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의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일단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도를 계속 키우게 된다면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점에서 저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수급의 방향에 따라서 저점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매도를 조금 줄여나가려는 모습, 즉 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어 이런 식의 느낌은 약간 주고는 있는데 요건 지나봐야지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나쁜 것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도가 확장이 된다라면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아직까지는 매도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지수가 또 많이 밀릴 이유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수급을 오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요. 일단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하이닉스도 있고 뭐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내려가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2.8%대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은 일단 부담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준다거나 기관이 들어와 준다거나 해서 대형주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멈춰버리게 된다라면은 지지선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대신에 이제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섞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여서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 예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 전부 다 그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비움 혼자 올라가는 모습인데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LNF, 뭐 카카오 게임주가 이제 계속 문제예요. 게임주, 펄 어비스 뭐 이것도 많이 떨어진 상태,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위메이드는 지금 시총이 11위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일단 뭐 부담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보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배터리 소재주들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즉 이 자리 교체가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부담적인 요인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은요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에게는 부담을 계속 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피해 가신 분들이라면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내가 갈 종목은 따로 있다. 네, 내가 매수한 종목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을 좀 잘 피해가는 거 그런 전략을 좀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상승률 하락 상승 종목을 보시면은요. 대주산업이 지금 1등이에요. 상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본다라면 이제 식품이라든지 농사 그다음에 뭐 사료 이런 쪽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대한제당도 오늘 같이 상한가고요. 그 다음에 샘표가 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한탑 이런 종목들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종목들이 계속 테마가 순환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뭐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재료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라면은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나쁘다고 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지켜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테마 쪽에서도 이제 뭐 사료 곡물 테마 뭐 이렇게 식품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자, 이거 올라간 이유는 이제 치매 치료제에 대한 경구용 치매 치료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세계 최초, 그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된다. 그런 얘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인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대형주들도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희망은 걸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주가가 계속해서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재료가 있거나, 특별하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테마나,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수혜가 같이 엮여있는 종목군들은 부담 없이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더 내리지 않는 상황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기와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계속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계속 사고 있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쪽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지가 되고 있다. 또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나 또는 유입이 된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지탱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오늘 괜찮은 모습이고요. 한국항공우주 관련한 종목군들도 지금 요즘에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6월달에 누리호 발사가 있는 모습도 좀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주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항공우주 말고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도 지금 좋은 흐름이고요. 비트루테크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비트루테크도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어제 4% 올라왔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0.5%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밀렸다라는 것은 그래도 버텨준다, 괜찮다, 유지된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지만 많은 물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겠고요. 대신에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상황이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 오늘 조금 빠졌지만 내일 또 내리고 그 다음날 또 내리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다시 상승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FOMC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겠다 싶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변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쪽도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은 아직 매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될 건 없겠습니다만, 역시 항공우주 쪽이네요.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이고요. LIG 넥스원도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 지금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게임주 쪽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뭐 공매도에 대한 환매일 수도 있겠고요. 매수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는데 매도 규모가 많이 약해졌죠. 네, 지금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1000만 주 이상, 뭐 1000억 원대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그때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외국인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물론 매수도 많지 않습니다만, 시장이 버텨지는 그 흐름을 가지고 유지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이제 또 FOMC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번 주 정도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도 괜찮으냐, 그게 아니라 이번 주 지나고 나서면 또 그 만기 있잖아요. 만기일의 부분을 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안심하기 어렵죠. 그리고 일정 구간, 즉 다음 주 정도까지는 2750이나 또 2800 도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아래쪽 하방도 압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꼭지저 상단이라면 2760, 아래쪽이면 2720, 30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수가 갇혀있는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일단 그대로 깔아놓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중소형주들은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너무 올라간 종목만 피하시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상황 보고요. 마감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